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귀촌을 포기하고 떠날까? 오늘은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아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멋진 집을 짓고 행복한 꿈을 안고 시골로 향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환경적인 이유와 감정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감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시골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을 먹었죠. 나는 조용하고 한적하게 지낼 거야. 편의시설이 좀 불편해도, 문화생활을 못해도 나는 그 정도쯤은 감내할 것이야. 이렇게 맘먹고 들어왔는데 외로워서 다시 나갈란다, 도시로 갈란다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일 큰 이유는 외부 요인, 환경적인 이유이죠. 귀촌했다가 아주 빠르게 포기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 아주 강력한 한 방이 있죠. 텃세입니다. 크고 작은 텃세, 동네를 잘못 선택한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 시골의 모든 동네가 텃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곳이 훨씬 더 많죠. 어쨌거나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해본 적이 없던 텃세가 도사리고 있다가 서서히 꿈틀거릴 때, 이때 귀촌인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집이나 뒷집, 경계선에 있는 분들과의 소소한 문제일 때는 어찌저찌 풀어봐야지, 아니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앞으로 서로 잘 지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텃세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일 때, 조직적으로라는 단어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죠.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여러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댓글 돌멩이 날아오면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집성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고 없이 집성촌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딱 제 경우입니다. 저 무지에서 집성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주 동네 한복판에 딱 많이 모자랐죠. 하지만 집성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남이 아닌 친척,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집성촌이라는 곳. 이장도, 부녀회장도, 청년회장도, 마을 지도자도 모두 따지고 보면 가깝거나 먼 친척들이죠. 아짐의 아재입니다. 또 있죠. 마을 일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소를 가게 되면 앉아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을로 귀촌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과 뭔가 일이 생긴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귀촌인은 정 떨어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보따리 싸서 나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도 전에, 상대와 제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속이 뒤집어지지만 손은 이미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봐야 나만 바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동안 들여놓은 돈, 많은 손해비용을 아까워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거 있죠. 침도 한번 퇴퇴 뱉어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버티는 경우, 저 같은 케이스이죠. 저를 굳이 예로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3자를 예로 들어 말하는 것이 좀 위험스러워서 저를 예로 들어 봅니다. 저는 왜 친구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맞짱을 뜨겠다고 덤볐을까요? 화가 나서? 겁이 없어서? 아닙니다. 뒤집기 한 판 멋지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일해야 하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 무식하게도 겁나는 것이 없었죠. 당시 저의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저는 귀농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저 귀촌을 생각하고 움직였죠. 그러니 이장 등을 상대로 농사 관련 도장 받으려고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정기.
신청하면 쉽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넣었습니다. 물.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저의 전화도 문자도 생까기에 약 700만 원 들여서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그냥 시상수도 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것이죠. 길.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큰 도로에서 제 집까지의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이죠. 통행로 걱정 그닥 없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꼭 필요한 전기와 물 그리고 통행로 모두 초기에 텃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해결해 놓고 확인하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커다란 농기계나 트랙터 등 우리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고 농사 짓느라 필요해서 주차했다 하고 며칠 몇 날 길 막으면 꼼짝없이 당한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다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죠. 그렇게 나오면 뭐 저는 거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맞대응해 주겠다라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우다가 지쳐서 힘들거나 정말 더러우면 다 버리고 떠난다, 나간다 라는 생각. 그 생각도 한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나가야 하죠.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똑같이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내 잘못이 없음에도 이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며 내가 그닥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이 마을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항상 바탕에 깔려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골 생활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귀촌이든 귀농이든 시작하시려면 처음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동네 들어올 때 분명히 마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법 없어도 살아요. 대문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몇 달 후 그분 말씀. 아니 법 없어도 사는 동네에 무슨 담장을 세워. 네, 그들의 법은 때에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동네 이장에게 전화해서 마을 발전 기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또 마을에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마을 비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인지도 알아보셔야 하죠. 대부분의 시골 마을은 겨울철 제설 작업이나 마을 청소 등등의 비용이 지출되는 곳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촌이 아니고 귀농이시라면 일터와 집을 모두 생각하며 넓게 바라보며 챙기셔야 합니다. 일터가 하우스 농사든 밭농사든 논농사든 마을 이장이나 마을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죠. 농사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관련 농기계, 퇴비 등등. 그렇게 이장의 도장을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하고 또 내 일에 관련된 부분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이때 이렇게 귀농하신 분이 모든 것, 정성 들여 지은 집과 일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신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 빚까지 떠안고 나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이죠.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귀촌은 어찌 보면 귀농인보다는 손해의 정도가 조금 가볍습니다. 땅이야 다시 팔면 되고 지은 집이 있다면 역시 조금 손해보고 팔면 됩니다. 하지만 주저리 말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시작했는데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귀농이든 귀촌이든 단단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고 나가시는 경우는 경제력입니다. 시골 생활은 도시 생활보다 당연히 생활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텃밭을 이용해서 아주 알뜰한 살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소비 성향에 따라서 도시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시골 텃밭에서 아침 저녁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월 60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 300으로도 모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고정 지출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시골집의 난방비입니다. 집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난방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분명 시골로 향할 때는 여유자금을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것저것 돈 쓸 곳이 많아서 금방 깡통예자가 됩니다. 시작해 놓은 일은 1, 2년 지나야 뭔가 결실이 생길 것이고 이쯤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일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도시처럼 일자리가 빨리 찾아지지는 않죠. 일자리가 그닥 없기도 하고요. 내 집으로 드나드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예비 비용도 잘 계산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골 생활 포기, 가끔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러다가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아프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 작물 선택, 일이 너무 고단해서이죠. 그 외 작은 텃밭은 소소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촌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텃세 이야기였죠. 때로는 시골 생활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